최진호 교수입니다. 추석은 잘 보내셨죠? 그리고 시골 가셨던 분도 다 올라오셨는 건 모르겠습니다.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세상 사는 얘기를 다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느 노숙 시인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집시의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에 별 할 일도 없고 해서 자료 정리를 좀 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자료를 보다가 이거 하나는 좀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집시의 기도라는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연합뉴스는 시민운동하는 사람과 관계가 많습니다. 저는 먹거리 사랑 시민연합, 바다사랑 실천운동 시민연합, 과학사랑 모임인 문학과학 통섭포럼 하는 세 가지 시민운동을 해왔습니다. 이 시민운동은 전국 조직이기 때문에 행사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서 올라올 수도 없고, 이래서 우리는 보도자료를 냅니다. 연합통신 보도자료를 통해서 행사 내용을 전달하면 컴퓨터나 혹은 핸드폰을 통해서 보는 그런 형태로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그런 것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럼 교수가 뭐 한다고 시민운동만 하고 맨날 밖에 놀아다니냐, 그런 말씀 하실지 싶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는 학교 다닐 때 대학에서 학생회장을 했습니다. 그걸 해서 항상 이래 잘 불려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래서 안 되겠다. 그 당시 먹거리가 굉장히 문제됐기 때문에 먹거리 사랑 시민연합, 그 다음에 또 바다가 엄청 오염됐기 때문에 또 바다 사랑 실천운동 시민연합, 또 그 다음에 제가 그 한림원 회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과학사랑 모임도 하자 해서 또 과학사랑 모임을 하고, 서울 와서 그걸 다시 또 문학과학 통섭포럼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문학과 과학을 한테 보태는 좋겠다 해서 그걸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제도 문학이란 말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는 시민은 돌아다니다 보니까 시도 쓰고 뭐 이렇게 잡탕을 하고 있습니다. 집시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노숙 시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숙자 장금시인이라는 사람이 집시의 기도라는 시 한 편을 달랑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시 안에 그 사람이 살아온 모든 생각들이 거기에 다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를 지금 풀어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마감한 장금시인의 시에서 둥지를 잃은 집시에게는 찾아오는 밤이 두렵다. 타인이 보는 석양의 아름다움도 집시에게는 두려움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읊고 있습니다. 허기진 낮보다 차가운 밤이 더욱 두렵다고 울부짖는 시인의 절규가 메마른 서울의 밤하늘에 소리 없이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를 위해서, 아니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왜 하필이면 집시의 기도입니까? 그 당시 12.6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때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교복, 뭐 이런 무상의 장밋빛 공약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집시들은 밤이 되면 서울역에서 쫓겨나서 또 한밤 잠을 지새워야 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한때는 굶어 죽어도 얻어먹는 한술밥은 결코 사양하겠노라고 이를 깨물었던 그 오기도 7끼니의 굶주림 앞에 무너지고 말았다고 울먹이면서 무료급식소 대열에 서서 행여 아는 이 조우할까봐 조바심하며
날짜 지난 신문지로 얼굴을 숨기며 아려오는 가슴을 안고 숟가락 들고 목이 메는 아픔으로 한 끼를 만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그래서 신랄 같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 노숙 시인은 집시의 기도라는 시 한 편 딸랑 남겨놓고 한많은 세상을 하지하겠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져 옵니다. 최근에는 밥이라도 실컷 먹어보겠다고 목숨 걸고 두만강 건너서 자유대안을 찾아 한국에 온 탈북한 모녀가 굶어 죽은 사건을 보면서 우린 무엇을 했느냐 자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국 노숙자 수가 5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서울에 3천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 3천 명은 우리 서울 시민이고 그들을 돌볼 책임 있는 것은 서울시장입니다. 서울시장은 도대체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진정한 서울시장 후보라면 당시 서울의 같은 하나라에서 하루하루 끼니 걱정과 잠자리를 잃고 길걸 헤매는 3천여 명의 노숙자에 대한 대책부터 발표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표도 안 된다고 해서 이들 노숙자를 방치하는 것은 서울시장 후보로서, 아니 한 인간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숙자들은 육교 밑에서 새우잠을 자고 아침이 되면 종교단체에서 제공하는 무상급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습니다. 노숙자 중에는 여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끼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 냉대 속의 고통이 한으로, 또다시 한으로 오닐까 두렵습니다. 그 당시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을 경축사에서 공정사회를 강조하고 나왔습니다. 언론 방송들 기다렸다는 듯이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국정운영 지표로 제시했다고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확대 비서관 회의, 국무회의, 차관 워크숍, 중소기업 간담회 등을 잇따라 열면서 부산을 떨었지만 그 뒤 공정사회에 대한 이야기는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결국 내가 바보입니다. 그 말을 믿었던 내가 바보라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노숙자 출신 김신용 시인의 조선일보 인터뷰 기사 중에 매혈이 합법이던 시절 적십자병원에서 380cc의 피를 뽑고 600원을 받았습니다. 남대문에서 밥 한 그릇에 100원 할 때니 피 한 번 뽑으면 이틀 밥값이 생겼습니다. 여자 노숙자는 피 팔고 나오다 쓰러져 병원에서 깜짝 놀라 뽑은 피를 도로 넣어준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배가 고파 죽겠다는 생각에 자기 몸은 생각도 않고 그만 밥 생각에 앞서 피를 팔다 정신을 잃었다면 얼마나 허탈하고 얼마나 세상을 원망했겠습니까? 또 정관 수술도 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내가 24살 때 정관 수술을 받으면 800원을 주었습니다. 3일치 밥값입니다. 당시 의사들은 수술 장려금 같은 것을 받으려고 수술을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이름만 받고 이미 수술한 사람을 또 수술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명문의과대학 졸업하고
의사 면허증 받으면서 히포크라테스 선서까지 했던 그 의사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나는 배가 고파서 그렇게 2번 수술을 받았고 했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공정사회를 갈구하는 이 노숙자 시인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지 묻고 싶을 뿐입니다. 장금 시인은 그 많던 술친구도 그렇게도 갈 곳이 많던 만남들도 인생을 강등당한 나에게 이제는 아무도 없다. 밤이 두려운 것은 어린 아이들만이 아니다. 50평생의 끝자락에서 잠자리를 생각하며 석촌 호수공원 긴 의자에 맥없이 앉으니 망감의 상념이 눈앞에서 춤을 추는구나. 뒤엉킨 실타래처럼 남마의 세월들. 그래, 이제 다시 시작해야지. 교만도 없고 자랑도 없고 그저 주어진 생을 걸어가야지. 내달리다 넘어지지 말고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그날의 아름다움을 위해 걸어가야지. 라면서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의 아름다움을 위해 걸어가겠다고 수없이 다짐했던 그 장금 시인이 세상을 하지하고 말았습니다. 장금 시인은 그 다음에 6월 부천 대성병원에서 숨을 거두자 부산 고향집에 연락했으나 소식이 없어 무연고로 처리했다고 하니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저승 가는 길도 집시의 기도처럼 순탄하지 않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가족이 있는 부산으로 내려가겠다고 말했지만 그 소원도 이루지 못하고 소리도 없이 그렇게 훌쩍 떠나고 말았습니다. 오늘따라 장금 시인이 생각나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최진호 시인의 간화선이라는 시나 읊어볼까 합니다. 간화선은 어려운 용어입니다. 간은 볼간자고 화는 말 혹은 화두라는 화자입니다. 그리고 선은 참선하는 불교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간화선이란 말을 보고 선을 찾아간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집 보살을 따라 절간에 가서 설법은 고사하고 줄인 배나 채우고 돌아서니 금강산도 식후기라 했으니 이제 슬슬 설법전에 들러 화두 하나 챙겨볼까 라고 옳고 나니 저 멀리 몽골 공원에서 만장 펄럭이는 풍장행일 속에 새 짐승들의 생을 이어가는 육보시가 그토록 아름답게 다가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인일까요? 감사합니다.